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시는지요? 혹시 요즘 계단을 내려갈 때 자기도 모르게 어이구야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욱신거려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겨우겨우 잠드시는 건 아닌지요? 또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버스에서 자리가 났는데 얼른 일어나기가 무서워 그냥 앉아 계신다거나 손주가 할머니, 저기 가요 하고 달려가는데 발을 맞추지 못해 마음이 짠해지신 적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이 몸에 좋다는 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번 달에 무릎 관절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실 계획이거나 수백만 원 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단돈 2만 원, 아니 커피 몇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 연골을 지키고 심지어 다시 튼튼하게 되돌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부터 10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 나는데 사람 몸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렇게 체념하고 무릎 통증을 그냥 안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 치유를 돕는 재료를 제대로 넣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엌에 늘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보석 같은 식재료, 그리고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큼 효과적인 섭취법을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비법만 제대로 아셔도 매년 병원에 갔다 바치던 수백만 원을 아껴서 사랑하는 손주들, 용돈도 더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려드릴 알찬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매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무려 7만 건이 넘습니다. 수술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쪽 무릎에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양쪽이면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입원비, 재활비, 회복 기간 동안의 간병비까지 더하면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 나옵니다. 물론 수술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연골이 완전히 닳아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수술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도 수술을 권유받으시는 경우, 혹은 수술 없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를 보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그리고 지갑 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릎이 왜 아픈지 구조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두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그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라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재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과 자극을 꾸준히 공급하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관절액이 차 있습니다. 이 활액이 연골에 영양을 전달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염증이 생기면 이 활액의 질이 나빠지고 연골을 공격하는 물질들이 관절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 만성 염증을 뿌리 뽑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 염증을 잡는 주인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바로 지금부터 챕터 2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식탁의 감초, 참깨입니다. 에이, 참깨? 그거 매일 먹는 거잖아요. 실망하셨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신 방식은 참깨의 맛만 즐긴 것이지
그 약효를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챕터가 끝나실 때쯤엔 세상에 이게 우리 부엌에 있었는데 왜 몰랐지?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참깨 속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연골을 갉아먹는 만성 염증을 뿌리 뽑는 강력한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 하면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깨의 오메가-3 함량이 연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같은 100g 기준으로 참깨의 알파리놀렌산 함량은 연어의 EPA, DHA 합산치와 견줄 만큼 풍부합니다. 더구나 참깨는 식물성이라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사민은 참깨에만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성분입니다. 세사민은 관절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성을 직접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소염진 통제와 비슷한 작용을 천연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과 달리 위장 부담이 없습니다. 오래 드셔도 간에 무리가 없습니다. 세사몰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연골,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합니다. 연골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노화가 빨라지고 염증이 악화됩니다. 세사몰이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참깨 100g에는 칼슘이 약 975mg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이 약 220mg이니 같은 양 기준으로 참깨의 칼슘이 우유의 4배 이상입니다. 뼈와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인 칼슘을 이렇게 저렴하게 식물성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또 없습니다. 여기에 마그네슘까지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와 연골에 제대로 흡착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열쇠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실제로 뼈에 쌓이거든요. 참깨에는 이 두 성분이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의사 선생님이 말씀 안 해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깨는 너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누구나 10,000원 이내로 살 수 있는 참깨를 홍보하는 데는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쓸 수도 없고 보험 청구도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진료실에서 참깨 드세요를 10분간 설명하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부터 참깨를 신선히 먹는 음식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던 데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깨는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경험적 지혜가 이제 현대 과학으로 하나씩 증명되고 있습니다.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무릎 주변의 부기를 빼주는 이 놀라운 효능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참깨가 그렇게 좋다는데 나는 평생 참깨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었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범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보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독을 드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소한 맛을 위해 참깨를 노릇노릇하게 볶습니다. 된장찌개에도 나물 무침에도 비빔밥에도 볶은깨를 솔솔 뿌리죠. 이건 맛으로는 최고지만 영양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온도가 60도만 넘어가도 이 귀한 불포화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팬에서 참깨를 볶는 온도는 보통 150도에서 20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오메가-3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산패되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과산화지질로 변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온에서 참깨를 볶으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향은 얻었을지 몰라도
관절 영양제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리에 넣는 볶은 참깨는 모두 끊어야 하나요? 음식의 마무리 향신료로 소량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릴 관절 재생 목적으로는 반드시 볶지 않은 생참깨를 따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가 비었을 때 먹어야 흡수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부 영양소는 공복 흡수가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깨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 세사민, 지용성 비타민 E는 모두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 성분을 흡수하려면 담즙이라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이 위장에 들어와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분비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담즙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담즙 없이 지용성 영양소는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귀한 영양소를 구경만 하고 그냥 배출하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공복에 드신 참깨는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참깨를 통째로 씹어 드시거나 음식에 뿌려 드시면 참깨의 껍질이 워낙 단단해서 소화기관을 거의 그대로 통과해 배출됩니다. 참깨 껍질은 셀룰로스와 피틴산으로 이루어진 매우 강한 구조입니다. 우리 인간의 소화 효소는 이 껍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통참깨의 80%에서 90%가 소화되지 않은 채 배설됩니다. 귀한 오메가-3 세사민, 칼슘 모두 껍질 안에 갇혀 그냥 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깨 효과를 못 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포장을 열지 못한 채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바로 생참깨를 가루로 내서 드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황금 공식은 바로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 형제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건 함께 나눠야 복이 옵니다. 자, 종이와 펜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 열어놓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 한 글자도 놓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준비하실 것은 볶지 않은 생참깨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구매하실 때 포장지에 볶은 참깨, 고소한 참깨라고 쓰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참깨, 날참깨를 찾으세요. 집에서 블렌더나 믹서기로 살짝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곱게 갈 필요는 없고 알갱이가 70%, 80% 정도 부서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갈아두신 생참깨 가루는 반드시 냉동실에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하면 산패를 막아 3개월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은 2주가 한계입니다. 시중에 생참깨 가루 제품이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볶지 않음을 확인하시고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을 고르세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딱 15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위장에서 담즙 분비가 가장 활발해 참깨의 오메가-3 흡수율이 공복 대비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아침이 바빠서 그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점심이나 저녁 식후 30분 이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침 식후가 가장 효율이 좋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취침 직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 소화를 위해 위장이 밤새 일하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 섞을 차례입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앞서 챕터 3에서 말씀드렸듯 오메가-3는 60도 이상에서 파괴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40도에서 50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적당합니다. 두유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유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그 자체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고 두유의 단백질이 참깨의 지방 성분과 결합해 관절 연골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함께 공급합니다. 우유를 드셔도 되지만 두유가 한 단계 더 좋습니다. 여기에 생참깨 가루를 큰 스푼으로 하나, 약 10g에서 15g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처음에는 가루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저으면 훨씬 잘 풀립니다. 맛을 위해 꿀이나 설탕을 넣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꾹 참아주세요. 설탕과 과당은 관절 내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그 불똥이 무릎 관절에도 튑니다. 참깨와 두유 본연의 고소하고 구수한 맛을 즐겨보세요. 처음 3일에서 5일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이 맛이 그리워지실 겁니다. 무가당 두유를 쓰시면 두유의 콩향과 참깨의 고소함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이 습관을 딱 3개월만 유지해 보세요. 연골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없어 영양 공급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급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1개월 차에는 몸 전체의 만성 염증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차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3개월 차가 되면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본인도 주변 사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황금 공식을 매일 아침 단 한 스푼으로 실천해 보세요. 영양을 채워주셨다면 이제 그 영양분이 무릎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무릎에 쏠리는 압력이 커져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걷는 것도 연골을 더 빨리 닳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0원도 안 드는 앉아서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보세요. TV를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바닥과 평행하게 일자로 쭉 펴 올려 보십시오.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 발목을 90도로 꺾으시고요.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상태로 딱 5초만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양쪽 번갈아 가며 10번씩만 하세요.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고요? 이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을 위아래에서 잡아주는 천연 보호대입니다. 이 근육만 튼튼해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의 30% 이상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관절 주변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앞서 드신 참깨의 영양 성분이 관절 안활액으로 더 잘 전달됩니다. 영양 공급과 운동이 시너지를 이루는 겁니다. 수술 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다리로 꼿꼿하게 서게 만드는 마법 같은 근육을 지금부터 키우세요. TV 보실 때, 친구분과 전화하실 때, 식후 소화시킬 때 틈틈이 하세요. 운동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참깨, 속 오메가-3세사민, 칼슘은 연골 염증을 잡고 뼈를 재건하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핵심 볶지 마세요. 통째로 드시지 마세요.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실수가 보약을 도구로 만듭니다. 핵심 생참깨 가루를 아침 식후 15분 30분, 미지근한 무가당 두유에 한 스푼 타서 드세요. 핵심 의자에 앉아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루 10번씩만 하세요. 무릎에 충격 없이 천연 보호대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딱 한 스푼씩만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공원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하며 오늘 저와 만난 이 시간을 고맙게 떠올리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며 맛있는 것 사드시는 행복한 노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무릎 상태는 어떠신지 혹은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다짐을 댓글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릎 편안한 하루 되세요.